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인싸 일요일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2차 회담을 갖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내용을 좀 듣고 오겠습니다. 쓸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하여 민생과 국정 차질 없이 챙길 것입니다.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과 국제사회에서 우려하지 않으시게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엄정하고 성역 없이 그리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정부나 당이 대통령을 포함해서 누구라도 옹호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민생을 챙겨야 합니다. 결국 그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현실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외교와 경제에 미치고 있는 영향이 큽니다. 그 영향을 최소화해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가장 중요한 당면 목표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와 국무총리의 회동을 정례화하겠습니다. 주 1회 이상의 정례 회동 그리고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서 경제, 외교, 국방 등 시급한 국정 현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한치의 국정 공백도 일어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 생활의 안정입니다. 혼란과 갈등으로 국민 생활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로지 국민만을 생각하면서 현재의 사태를 수습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현 상황이 초래된 데 대하여 국무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현 상황이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 한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생이 한치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매 순간 최선을 다해 국민을 섬기겠습니다. 내수부진에 따른 서민들의 고통이 적지 않습니다. 경기 하방 위험 확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하면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건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크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한미일 그리고 우리의 우방과의 신뢰를 유지하는데 외교부 장관을 중심으로 전 내각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국무위원들과 부처의 공직자들은 국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 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습니다. 굳건한 안보 태세를 확립하고 대외 신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비상경제 대응 체계를 강화하여 금융, 외환시장의 위험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국민이 불안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모든 것을 넘어 뭉쳐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가 겪지 않은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나라 전체의 앞날을 내다보고 걱정하는 슬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국민이 이번에도 우리 국민 특유의 슬기를 보여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야당에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비상시에도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그 부수 법안의 통과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예산이 확정되어 각 부처가 제때 집행을 준비해야만 어려운 시기 민생 경제를 적기에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외국의 모든 나라가 모든 경제 주체가 대한민국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우원식 국회의장님의 리더십 아래 여야 협의를 통한 국회 운영 등으로 경청과 타협, 합리와 조정이 뿌리내리기를 희망합니다. 정부가 먼저 몸을 낮추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국민 여러분의 힘과 지혜로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인내와 중용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저력을 믿습니다. 정부는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대표의 대국민 담화 내용 듣고 오셨는데요. 일단 광고 듣고 와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네, 여러분은 정치인싸와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대표의 대국민 담화 내용 듣느라 저희가 좀 소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뒤늦었지만 좀 소개를 하고 갈까요? 예, 안녕하세요. 윤희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성철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영주입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의 참여 역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휴대폰 문자 샵 800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댓글 무료입니다. 내용을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를 했고 이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어서 발언을 했는데요. 한동훈 대표는 일단 계엄 상황에 대한 사과를 했고요. 위법성도 좀 명백히 짚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전국을 수습하겠다. 민생 경제와 국격을 지킬 것이다. 이 내용은 한덕수 국무총리도 좀 언급을 비슷하게 했던 것 같고요. 또 한 가지가 질서 있는 조기 퇴진으로 국민 혼란 없게 하겠다. 비상계엄 수사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약속을 한 대표가 했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야당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경청, 타협, 합리, 조정 이루어달라. 정부가 먼저 몸을 낮추겠다. 그리고 국민을 향해서는 인내와 중용이 절실하다.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알려진 것 외에 새로운 사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담화를 왜 했을까? 국민적인 반감과 저항이 더 클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저는 한동훈 대표의 말씀 중에서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얘기하시는데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은 없어요.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은요, 헌법에 근거한 것은 탄핵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안 하고 대통령의 선의에 의해서 대통령님 직무 정지됐으니까 아무런 공적 권한 행사하지 마세요. 그리고 6개월 후에는 예를 들면 하야하셔야 됩니다. 이런다고 대통령이 들을까?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과 판단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의 저런 담화도 그렇게 사태를 수습하는데 일도 도움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는 신뢰의 문제예요. 일단 정부를 믿어달라고 하는데 믿을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지난 3일 밤에 국무위원 11명이 모여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 이걸 심의해달라고 했는데 물론 의결사항은 아니지만 반대 의사를 표명했지만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이라면 어떻게든 몸을 던져서 막았어야 돼요. 비상계엄 시도를. 대통령이 정말 미친 짓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실현되지 못하게 막았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언론에 알려서라도 막을 수 있고 야당에 미리 알려서라도 막을 수 있습니다. 8시에 국무회의 모여서 처음에 한덕수 총리가 얘기했고 9시에 국무회의를 했는데 10시 23분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담화문을 발표하기 전까지 어떻게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일반인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이라면 막았어야 되는데 실패한 거예요. 죄의 경중은 따져볼 수 있겠지만 국무위원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나가서 우리나라 외교가 안정되게 한다? 비상계엄도 못 막았는데 어떻게 그걸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덕수 총리가 내가 국정을 다해서 국민들이 절대 불안하지 않게끔 하겠다? 믿을 수가 없는 거죠. 45년 만에 일어난 비상계엄도 못 막은 국무위원들이 뭘 할 수 있겠다고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법적인 절차대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그냥 국민담화라고 뭐 부랴부랴 준비를 하신 거는 같은데 그냥 빤한 소리 하신 것 같고요. 위헌적인 담화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당사의 총리가 와서 그것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했다는 위치도 좀 의아해요. 정부에서 발표를 하지 왜 국민의힘 당사의 총리가 찾아서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권한이 이미 특정 정당에 이게 위임할 수 있는 게 법률적 근거가 어디 있죠? 그러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의선 호태란 말도 법률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용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 마음대로 법률을 우겨가면서 마치 그럴싸하게 정부를 수습한다. 노력은 가상하나 그래도 대한민국은 법적인 근거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 것들이 시스템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아쉬움이 좀 큰데 중요한 건 대통령이 사실상 아무리 종이인재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그 지위에 있는 이상은 지금 계속해서 헌법적으로 우리 말하자면 국민의힘이나 지금 현 정부는 헌법을 위배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차원에서는 이걸 바로 잡지 않는 이상 국민들은 이걸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요.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네, 이 지켜보신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미흡한 담화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일단 말씀하신 대로 제도적으로는 뭐 대통령의 이선 후퇴라든지 뭐 직무 배제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의 선의에 기대야만 한다. 그 선의에 기댄다 하더라도 지금의 이 정부 시스템으로 뭘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당의 일임을 한다. 당이 그런 행정권을 갖고 있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가게 되면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딱히 국민들께 설득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만은 지금은 너무나 비상한 상황이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처음 맞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다는 판단을 정치적으로 한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정말 죄송스럽지만 어제도 너무나 안 좋은 방법으로 탄핵 결정을 막았어요. 제가 참 그 부분이 마음이 많이 무거운데 탄핵이 가결됐을 경우에 혼란상에 대해서 어쨌든 저희는 정부 여당이니까 더 무겁게 받아들인다. 그 측면을 더 감안한 지금의 조치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혼란한 전국일수록요 비상 상황일수록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국정이 이루어져야 해요. 책임 총리제를 하겠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그냥 인사 뭐 재청권 뭐 그런 거 정도지 대통령을 대행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가 없어요.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는 제도는 있죠. 대통령이 이제 거리됐을 때, 탄핵됐을 때.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모든 행위들이 나중에 또 법적인 책임을 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나 한동훈 당대표가 대단히 위험한 선택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걱정돼요. 이게 정상적으로 되려면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국회에 일임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의 이 말하자면 거취 문제를. 그게 일임한 게 뭐냐면 어제 이루어졌던 탄핵 소추에 대한 의결입니다. 그러면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에 이르게 해서 결국에는 직을 정지시켜야만 대한민국의 법률상의 시스템상 그 다음에 총리가 그를 권한대행을 하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여당 대표나 야당 대표와 어떤 국가의 운영의 정상화에 대해서 논의하는 게 이게 우리가 법률에 보장된 이 시스템이에요. 근데 지금 뭔가 어깃장이 나 있잖아요. 대통령은 있는데
지금 권한 대행은 마치 여당 대표인 한동훈 대표가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총리는 옆에서 거들고 이게 뭐지? 이게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저는 근본적인 출발선부터 잘못되다 보니 오늘 담화가 다소 뭐 크게 뭐 벗어나는 건 없으나 와닿고 있을까라는 것을 봤을 때는 신뢰할 만한 국민들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이제 한한 담화가 있을 예정이다라는 이제 속보가 났을 때는 조기 퇴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혹시 나올 수도 있다라는 예측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장 소장님이 책임 총리제 언급은 하셨습니다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진짜 뭐. 그러니까- 조기 퇴진도요. 예, 예. 이선영 앵커님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나 조기 퇴진 안 할래. 나 하야 안 할래. 나 대통령 권한 내가 생각해 보니까 뭘 잘못했어. 나 대통령 권한 그대로 행사할래. 이렇게 하면 어떡할 거냐고요. 그러면은 이 두 분의 담화가 오늘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다. 그렇게 그러니까 볼 이 수밖에 두 없죠. 분도 지금 현실적인 어떤 대안이 있어서 이렇게 소통에 나선 것이 아니라 일단 아무 방법이 없는데 조기 퇴진을 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발행과 지적이 나오고 희망이 있는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탄핵을 어제 부결시켰으니까 국민적인 저항이 클 거다. 국민적인 저항을 좀 완화시키는 방법은 뭘까? 질서 있는 퇴진, 조기 퇴진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은데 법적으로 이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이거는. 그래서 저는 상당히 무의미하다 그렇게 보여져요. 일단 뭐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어제도 또 물어보니까 여권에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구속시키는 거다. 그리고 현재 검찰도 제가 들은 얘기로는 구속을 할 태세다. 일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긴급 체포가 됐죠. 그 다음은 이제 물론 다른 사령관들도 있겠지만 군검찰도 들어가 있으니 다른 사령관들도 있겠지만 정점은 대통령을 향해서 갈 거고 구속시킬 거다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구속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일단 구속 자체도 불투명해요. 대통령이 사실은 구속을 받아들여야 가능해집니다. 지난 5월에 시행령이 개정돼서 대통령 경호처가 경호 관련돼서 경찰을 지휘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구속하는 세력과 경호처가 물리적 충돌도 벌어질 수 있어요. 대통령이 경호처에게 막아라고 한다면.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리고 구속된 다음에도 우리 헌법상에는 대통령이 권리나 사고됐을 때 권한을 대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권한대행직이라는 법률 명도 없습니다. 헌법에 권한을 대행한다라고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권리나 사고를 어떻게 볼 거냐인데 권리는 이제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될 때 또는 사망 이럴 때가 이제 권리에 들어가는 또는 하야도 권리가 되죠. 네. 권리나 사고일 때 60일 내에 또 대선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사고로 구속을 사고로 규정할 수 있느냐? 법적 논쟁이 붙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방자치단체장 같은 경우 구속돼도 본인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는 나중에 법적 논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은 어떤 기세에 밀려서 이런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권한이 유지돼 있는 상태에서 한 달 뒤나 두 달 뒤 본인이 권한이 됐을 때 다시 싫어. 생각해보니 내가 그럴 건 아닌 것 같았어. 라고 또 할지 어떻게 합니까?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대통령은 지금도 망상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이거나 전략적인 게 아니라 그냥 망상에 빠져 있는 이상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오늘 아침에 길어도 6개월 안에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을 하야시키겠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신지호 부총장에 따르면 사실 무근이다 이런 입장인 거죠. 그렇죠. 이 기간을 딱 정해서 숫자로 나온다는 게 그건 논리적이지가 않잖아요. 뭐 5개월은 조기고 6개월은 조기가 아니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럼 6개월의 근거는 뭐고 솔직히 이게 입법이 안 돼 있고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저 그냥 추측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또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하야하겠다. 이런 것도 지금으로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거 참 우리 헌법이 그래서 많은 그 흠결상을 갖고 있다고 봐요. 애초에 87년 헌법 제정할 때도 부통령제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을 얘기하고 다른 나라들이 왜 부통령을 두 개 써요. 이제 이런 상황이 참 안타까운 건데 그렇다고 국무총리 부통령하고 다르죠. 선출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민주적 정당성 측면에서도 지금 이 상황은 제가 뭐 여당에 몸담고 있지만 국민들을 설득하기에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뭐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조금 아이러니한 국정 운영이 되는 게 행정부라는 게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옆에서 정책을 제안하고 거기에 대해서 결정이 되면 그거를 집행하는 기관이긴 한데
지금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뭐 지금 모든 것들이 이게 가능한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싶습니다. 저희가 시작하면서 오늘 담화 내용을 듣느라고 일부가 좀 짧습니다. 그래서 금방 또 광고를 들을 시간이 됐네요. 못한 이야기는 2부에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쾌 상쾌 통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를 듣고 계십니다. 네, 정치인싸 2부에서는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표 찬성으로 폐기된 김여사 특검법, 그리고 정죽수 미달로 폐기된 탄핵. 5시부터 한 9시 20분까지 저도 계속 텔레비전에서 눈을 못 떼고 시청을 했는데요. 어떤 모습이 좀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일단 그 5시 표결 직전에 그 윤상현 의원이 우리 당의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한 입장은 당론이 부결이다. 그 말을 또 재확인을 하셨단 말이에요. 물론 전부터 당론은 부결이었어요. 근데 굳이 그거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상태에서 그거를 확인하면서 문의가 많이 들어오게 되고 실제로 또 딱 2표 차로 이제 6표로 늘어났잖아요. 이탈표가 추측을 해보면 한 표도 없었다가 지난번엔 4표였다가 이제 6표가 되는 과정. 그 다음에 탄핵안이 부결이 아니라 투표 불성립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또 의원들이 다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을 가장 가슴 아프게 보고 투표 불성립이 아닌 부결을 시켰어야 탄핵안을 다 참석을 해서 정상적으로 투표를 해서 200표가 안 되게 나오게 하는 것, 그 정도는 해야 지금 한동훈, 한덕수 두 분이 말씀하시는 대국민 담화가 어느 정도는 국민들께 전달이 될 텐데 앞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한 당론을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벌써 하나가 무너졌고 이 탄핵안을 성사시키지 못하게 하는 방법 또한 가장 국민들이 바라지 않는 모습으로 됐으며 그 이후에 나온 담화 내용까지 그래서 지금 한 24시간도 안 되는 상황 사이에 벌어진 모든 일들은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이게 국민들의 심정이고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이 당론은 어쨌든 탄핵안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이 보이콧을 하자 이거였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 4시간 기다렸잖아요. 네. 그 사이에 이제 대변인님 말씀처럼 그래도 이게 무효가 되게 하는 것만은 막자라는 그런 의견은 없었나요? 일부 있었으니 3분이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또 놀란 건 이거 확인해 봐야 됩니다만은 이제 195 3분 들어갔으니까 그럼 이제 투표 성립을 위해서는 그래도 200은 들어가야 하니 5명을 그러면 우리 쪽에서 확실한 사람을 들여보내서 투표 빨리 끝내자 하는 의견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물론 이 탄핵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우리가 그거를 확실하게 성사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는 무슨 생각이라도 할 수 있는 건 오케이, 좋은데 만약 그런 식으로 해서 200명이 들어갔다고 하면은 더한 비난을 받았을 거예요. 그거를 저는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 건은 어제 보면서 저는 정말 좀 유명하게 봤던 게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그 표결 결과를 발표하는데 갑자기 멈췄어요. 이렇게 갑자기 정지해서 쳐다보고 있더라고. 근데 생각에 잠겼겠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국회의장이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이들이 과연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있는가?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선서에 대해서 어제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국가 이익과 국민의 어떤 이 국민의 신뢰를 우선하는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배우자와 대통령 보호에 이렇게 국민을 민심을 버려버린 선택을 하는 걸 보면서 자격이 있을까라는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김건희 여사 이번에는 피해갔지만 이제는 못 피하죠. 근데 못 피할 거를 왜 굳이 막아줬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탄핵소추 부분은 아주 간략하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2016년도에 트라우마였구나. 그 당시에는 자유투표를 용인한 탓에 보수가 망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다 빼버린 것 같은데 빼버린다는 자체도 우스꽝스럽지만 이게 그냥 사안이 그냥 탄핵소추입니까? 내란에 준하는 불법 개헌을 한 대통령에 대한 의결을 하는 것이고 탄핵소추인데 최소한 부결이든 가결이든 국회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의사를 표출하지 못하면 어제부로 국민의힘의 이 투표에 참석하신 의원들은요 그냥 종이 쪽의 국회의원이다. 이제는 그냥 국회의원들 자격을 어제 상실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어제의 의미들은 의원직을 스스로 내려놓은 상황이다 그래 봅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정당으로서 뭐 존재 가치가 있느냐 그런 식으로까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이 아무리 진영과 당리 당략에 의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지만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동체로서 기본적인 상식과 원칙과 여러 가지 기본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저버린 그 한 5시간 정도였나요? 그때 행위를 봤어요. 과연 집권 여당으로서 아니 그냥 국민의 대표 의원으로서 자격이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저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관점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반복해서 얘기했다시피 망상에 빠진 권력자로부터 국민들이 지키는 거 그래서 그의 권한을 시급히 내려놓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는 정의의 문제예요. 정의란 무엇인가 있고 뭐 헷갈리는 부분도 많지만 대통령이 지난 12월 3일 저지른 짓은 45년 만에 가장 명백한 위헌적인 행동이고 불법이에요. 부정입니다. 이걸 어떻게 묵인하고 갑니까? 그 뒤에 혼란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 뒤에 혼란은 우리가 또 견디고 우리가 또 극복해야 될 일이고 일단은 이 부정의를 정의로 돌려놓는 게 가장 우선이에요. 그게 우리가 세계에 보여줘야 될 일이고 이래야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을 텐데 이걸 어떻게 시정을 안 하고 그냥 갑니까? 묵인하고. 저는 특히 국회의원들이 그런 결정을 내리는 거는 상당히 이건 2024년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다. 특히 국회의원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민주당은 탄핵안을 매주 재발의하겠다. 뭐 김여사 특검법과 같이 하겠죠? 좀 예. 이런 그 부분에 입장인데, 대해서는 네. 어제 보니까 조금 감정적인 얘기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화가 확실한 나니까.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물리적으로 보면 이게 할 수는 있어요. 살라미로. 그러니까 매주 할 수는 있습니다. 보통 법안을 내고 나서 상정까지 하는 게 한 4에서 6일 걸리거든요. 그럼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가능해요. 근데 그게 과연 국민들의 정서에는 맞느냐. 이제 입법의 어떤 행위들이 감정적이지 않느냐라는 것인데 물론 국민적인 분노에 따지면 매일 해도 용인을 하실 것 같은데 일단 어제 박찬대 원내대표의 얘기는 너무 화가 나서 매주 토요일에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번은 피해가도 두 번은 못 피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국민의힘 쪽에서는요. 근데 일단은 너무 불행한 일이고요. 빨리 이 대통령의 이 지위 자체를 빨리 스스로 내려놓으시거나 아니면 국민의힘도 한동훈 대표 말은 빨리 사퇴시키겠다 했으면 이거는 어느 정도 야당하고 얘기를 해서 12월 안에는 어떤 탄핵 소추에 대해서 우리도 공감대를 형성해서 가겠다. 좀 이런 합의를 통해서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게 질서 있는 퇴진 아닐까요? 그러니까 야당을 배제해놓고 계속 선언적으로 조기 퇴진하겠다 하는 것들은 국정 혼란만 더 좀 가중시키는 것 같다. 예를 들어 국민의힘 내부에서 뭐 그런 얘기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일부에서 1심 유죄를 받았는데 그러면은 대통령은 이제 물론 저지른 잘못이 엄청나게 차원이 다르게 큰 거긴 하지만 대통령은 법의 심판을 받아서 탄핵이 되는데 그러면 그냥 지금 흐름상 볼 때는 이재명 대표에게 대권이 그냥 넘어가게 생겼는데 1심 유죄 받고 일부에서는 대법원까지 가면 유죄 받을 수도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게 과연 맞느냐 이렇게 볼 텐데 예를 들자면 오늘 한동훈 대표가 물론 사실이 아니라고도 나왔지만 6개월 내에 조기 퇴진 그러면 대선까지는 8개월이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랑 예를 들어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가 된 다음에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면 180일 그러니까 6개월 내에
결론을 내게 돼 있어요. 지금 헌법재판관이 6명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좀 그렇다. 너무 조기 대선이 그렇다면 예를 들어 헌법재판관 임명을 조금 나머지 임명을 조금 미룬다거나 시기를 조율하는 방식으로 대선을 한 여름 정도에 치르는 걸로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부분은 협의가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탄핵 소추를 결정하는 거는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고 시급한 대통령의 권한의 위험성을 방지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뒤에 일은 어차피 대선이 일어나는 것은 헌법재판관 임명에 따라서 시기는 조율할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두 가지 투표 결과를 보고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 만들어주고 싶어서 안달이 났구나 그런 생각까지 든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국민의힘이나 보수파 쪽에서는 이재명 대표는 범죄 혐의자 1심, 2심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서 다음번에 출마할 자격조차 박탈해야 된다 이런 거였는데 이재명 대표에게 가장 부족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을 대변하는 그러한 모습이 부족했거든요. 국민들이 상당 부분 탄핵에 찬성하는 부분이 있는데 내란 세력, 내란 동조 세력과 맞서 싸우는 투사의 이미지를 이재명 대표에게 자연스럽게 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로서는 앞으로 정치적인 역량과 활동 공간이 너무나 넓어졌다. 그런 차원에서 어제 국민의힘의 투표 행위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됐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 민주당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의 공동 담화 내용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한동훈 대표가 법률적, 실질적 권한이 없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 등도 국무회의 내란 가담자로 즉각 수사해야 한다라고 촉구를 했고요. 윤 대통령 하야와 관련해서는 6개월이 아니라 6초도 위험하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즉각 체포해서 수사하고 군 통수권 박탈해야 한다라고 했고요. 오늘 새벽 1시에 이제 자진 출두했다가 긴급 체포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언급도 초반에 좀 있었는데요. 군 검찰과 함께 이제 수사를 하겠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용현 전 장관 수사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지금 검경 공수처가 뭐 다발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각각 어떻게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까? 각자 뭐 하는 것 같은데 검찰 분위기 봐서는 현재는 수사를 세게 하겠다라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약간 그 세태도 좀 우습긴 하죠. 왜냐하면은 이전까지 외환견이었다가 검찰이나 경찰이나 갑자기 사냥개로 돌변한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은 사냥개가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검찰은 현재 그러고 있는데 사실은 사람이 시간의 범주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저희가 아무리 아픈 기억이 있고 분노가 있고 그래도 사실 자칫하면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좀 잦아들게 돼 있어요. 그럼 지금 검찰이 그러고 있는데 만약에 대통령이 권한이 계속 있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도 그 분노가 조금씩 잦아들고 물론 어제도 제 여의도 집회 가봤는데 뭐 그 집회 분위기 더 늘어난 사람 그러면 그러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만에 하나 그러면은 검찰이 계속 그렇게 강하게 수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연에 맡겨놓을 수는 없다는 거죠. 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금 긴급 체포를 뭐 했다고 하는데 자진 출석하고 나서 긴급 체포가 된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 좀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지금 이게 이제 검찰에서도 수사하고 있고 국수본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법률상은 내란죄는 국수본에서 합니다. 검찰은 이제 직권남용죄에서 수사를 하다가 내란이 혐의가 드러나면 그거를 연기해서 하겠다는 의미인데 서울 고검에니까 그 검찰에서 하는 박세영 고검장이 고발 사주를 뭉갰다는 고검장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김용현 전 장관이 이거를 선택적으로 골라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나마 나은 쪽으로. 왜냐하면 가려면 국수본으로 들어가서 내란죄에 대한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서울고검장인 박세영 고검장은 아무래도 지금 박성재 장관하고도 이런 관계들이 있고 나름대로 좀 완충이 될 수 있는 지역으로 들어가서 수사를 받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되겠다. 그냥 뭐 내란죄의 1호 최고 책임자라고 구속영장을 치고 김용현 전 장관의 모든 거를 맡겨놓고 대통령한테 면죄부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검찰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조금 더
어떻게 되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굳이 검찰로 향한 것은 저는 그나마 국수본으로 가야 된다고 검찰 봐야 되죠. 수사가 원래는 좀- 국가수사본부가 내란죄에 대해 수사할 권한이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그나마 좀 느슨할 거라고 예측해서 글로 간 것 같다라는 말씀. 그렇습니다. 관계성이 좀 미심쩍어요. 자진 출두한 배경도 좀 궁금하기는 해요. 거기에 보면 되게 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게 긴급적으로 체포를 했었어야죠. 증거인멸을 할 시간을 주잖아요. 3일인데 4일까지 보고 4, 5, 6, 7, 8입니다. 4일이면요 핸드폰도 다 없애고요. 증거인멸할 시간을 충분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완전히 이 내란죄의 이 명백한 혐의자에게 그 시간을 허락한 이 수사기관도 참 납득이 좀 안 된다. 자진 출두할 동안. 근데 박성세 시장님은 계속해서 이제 검찰 쪽의 입장은 이번 관련된 수사는 엄격하게 하겠다라는 분위기라고 현재까지는 하셨잖아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시간이 지나서 어떤 일종의 헤게모니인데 이 헤게모니를 조금씩 가져가서 우리들의 분노가 만일에 잦아든다면 가져가서 힘을 얻게 된다면 검찰의 예봉은 다시 줄어들 거예요. 현재는 왜냐하면 어떤 구조가 있냐면 예를 들어 검찰이 여기서 약한 모습을 보이면 다음 민주당 정권 갔을 때 검찰청은 무조건 해체입니다. 그래서 일단 본인의 존재 이유를 드러낼 필요가 있어요. 뭐 정확히 이건 제가 모르고 그냥 상상이지만 한동훈 대표가 뭐 그런 것들을 주문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검찰 내에 뭐 한동훈 대표의 인맥들은 여전히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검찰이 지금 현재는 수사를 약하게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원래 검찰은 윤석열 정부 때 권력에 엄청나게 취약해졌지만 나름 이제 정권 말기에는 항상 발톱을 드러냈었거든요. 근데 지금이 정권 말기라고 볼 수가 있죠, 충분히. 근데 만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직무정지가 안 돼서 힘을 가지고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게 있는 거고. 저는 이제 경찰은 근데 지금까지 권력 수사에 취약한 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다면 검찰이 제대로 발톱을 드러낼 것이고 직무가 정지되지 않는다면 검찰은 눈치를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권에서는 좀 어떻게 내다보고 있어요? 뭐 내다보고 말고 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의 저희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비슷하다고 보면 절대 안 된다고 보는 게 내란죄에 연루돼 있단 말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때는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그 주변 사람들 정도로만 수사 범위가 한정돼 있었고 어느 정도는 질서 있는 퇴진이 가능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질서 있는 퇴진이 안 됐습니다. 질서 있는 퇴진이란 단어도 그때 나온 단어예요. 이번에는 이제 내란과 관련된 수사가 되다 보니 지금 민주당의 김민석 최고위원이 지금 속보로 말씀하시는 게 막 계속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계엄령 발동하기 전에 벌어졌던 국무회의 심의 거기에 참여했던 국무위원들 또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럼 네. 거기 한덕수 총리 있었어요. 뭐 전방위예요 지금. 그리고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게 국회 절대 가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심우정 검찰총장까지 탄핵 대상에 넣겠다. 이러면 뭐 저희가 뭔가를 예측하고 지금 이걸 수습하겠다고 할 수 있는 수단 자체가 없어져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지금은 정파적 차원에서 민주당이 이러니까 국민의힘이 이런다.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이제 아닙니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감정적이 어쨌든 그건 다 빼고 민주당과 아주 긴밀히 협력하는 선에서 뭔가를 끌어내지 않으면 아까 두 분이 말씀하신 담화는 실현될 수가 없다.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게 봐야지 지금 검찰 수사와 김용현 뭐 전 장관이 갔네 안 갔네 그런 것은 아주 그냥 수사 과정상의 작은 문제다. 이미 휴대폰 바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상황하고 앞으로 우리가 이 방송 끝나고 벌어질 상황들은 변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측이 어려운 게 뭐냐면 정말 이제 제보가 물밀듯이 민주당에 들어갈 겁니다. 언론사에도 들어가고 뒷얘기가 다 취재로 밝혀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여론조사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말마다 이제 화나고 뭐 정말 이거는 유지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거리로 많이 나올 겁니다. 이걸 수습할 수가 없어요. 이런 오늘 회담 가지고.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 그냥 처벌을 조금이라도 좀 피하고 늦추려고 저렇게 꼼수를 쓰는 거 저도 아무 의미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지금 여권에서 해결책으로 제시한 담화문의 내용은 아무 의미가 없고 한가한 소리가 될 수밖에 없다. 상황은 더 심각해질 거예요. 그래서 정말 때밀려서라도 탄핵이 또 상정이 되고 탄핵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의 다른 여러 가지 사실들이 밝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국 상황을 예단하기는 어려운데 일단 여권 자체에서 수습하려고 하는 저건 아무 의미가 없다. 소용이 없다. 그러면 이제 좀 다시 저희가 본회의장에 있었던 어제 그 표결 얘기로 돌아와서 결국에는 국민의힘 당론 뜻대로 된 거잖아요. 된 거죠. 결과는. 네. 근데 이게 길게 봤을 때 성공이다. 국민의힘에 잘된 일이다. 이렇게 보시지는 않는 거네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윤상현 의원 등이 계속 공개적으로 메시지를 내는 게 탄핵이라는 헌정 중단 이것을 막아야 국민의 분열을 막고 뭐 보수의 분열을 막고 우리가 그래도 다음번에 한번 선거 치러 볼 만하지 않을까요? 그러는데요. 헌법 유린 내란을 한 그 세력들을 국민의힘이 방어를 해줬어요. 보호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 정당을 어떻게 국민들이 다음번 선거 때 또 선택을 할 수 있겠냐고요. TK의 일부, PK의 일부, 정말 뭐 그냥 보수의 본산, 거기에 국회의원들은 다음번에 또 당선될 수 있겠죠. 근데 서울, 강원도, 충청권에 있는 국회의원들 다음번에 저렇게 투표 안 한 것을 보고 주민들이 뽑아줄까요? 대단한 큰 착각을 하고 있다. 박근혜 탄핵 때는 그래도 그나마 60여 명의 합리적인 상식적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한 국회의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이 잘못하니까 그래 너희들 대안 세력 인정해 줄게. 그래서 정권 교체가 된 건데 이런 이미지를 주면은요 국민들은 앞으로 국민의힘 후보들 보수파 후보들을 선거에서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너희들은 진짜 안 돼. 이런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니까요. 실장님 그러면 어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김건희 여사 표결 끝나고 쭉 나갈 때 네. 그래도 저 사람만은 안 나갔으면 했던 사람 있어요? 여러분들이 있죠. 정말 특히 이제 특정하기 어려운데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다음번 선거 못 치릅니다. 이거는 정말 어렵게 당선된 분들이 있잖아요. 어제 보면은 다 나가지 않고 좀 앉아 계신 분이 좀 있었어요. 뭐 배현진 의원, 뭐 박정훈 의원 이렇게 딱 그 섬처럼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탄핵 소추안 전에. 그렇죠. 예, 예. 예, 다 나갈 때 뭐 윤영석 의원도 앉아 계시고. 예. 아휴 참. 예. 근데 저는 전략적으로도 국민의힘의 지금 전략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에요. 맞아요. 제가 어제 탄핵 표결 어느 정도까지 그 다른 방송에서 하고 여의도 집회에 나갔었는데 시민들의 모습 뭐 이런 것들을 다 보고 국민의힘 당사 앞에도 보고 했는데 줄어들 수 없는 운동이에요. 줄어들 수 없는 운동이고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신명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건 필요하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뭉쳐서 힘을 내고 하나의 목소리로 얘기를 합니다. 2016년 12월에도 그랬고 어제도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일례로 저희 집만 해도 어제는 큰딸만 갔는데 오늘 둘째 딸이 또 가겠대요. 언니랑 같이? 네, 아니 언니랑은 다르게. 따로 언니랑 따로. 친하진 않아요. 따로 가겠대요. 그래서 점점 더 확대될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올 12월에 절대 줄어들 일은 없다. 그러면 이걸 못 버틴다. 그리고 앞서 장 소장님 말씀대로 새로운 사실이 나올 거여서 예. 알겠습니다. 오늘 좀 체감상 그런 건지 아니면 앞에 담화가 있어서 그런 건지 정치인사 방송이 유독 좀 짧은 느낌인데요.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일단은 광고 듣고 와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한 일요일 정치인사 오늘도 7만 5천 명 넘는 분들이 유튜브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지금의 상황에 다들 관심이 많은 거겠죠.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11시 5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